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랜만에 토요일 저녁에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주에 주식 앱을 볼 때마다 한숨이 많이 나왔는데 아마 구독자분들도 저와 비슷했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시장이 급변하다 보니까 매매도 많이 하였거든요. 잠시 후에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먼저 이번 주에 발표가 된 미국 물가지수부터 체크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일 저녁에 발표가 된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보면 이번 달은 전년 대비 2.6% 상승했더라고요.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저번 달 대비해서는 0.2% 상승했는데, 올해 물가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지만 이번 달은 약간 상승하면서 최근 하락세가 약간 주춤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근원 물가 지수입니다. 기름과 식료품을 제외한 실질 지표인데, 근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3.3%로 저번 달과 동일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올해 7월까지는 근원 물가 지수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지만 지금 최근 4개월 동안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미국은 실질적인 물가는 최근에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발표가 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2.4% 상승하면서 예상치보다도 0.1% 높게 나왔고, 그리고 지난달 대비 0.5% 상승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하락하던 미국 물가가 최근에 정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올리면 수입 제품들의 가격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를 낮추기가 더 쉽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현재 금리를 유지하는 것도 국민들이나 기업들은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상황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내년에는 경제 상황이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할아버지도 이번 주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한마디 거들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12월에는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요. 금리 선물을 보면 현재 63%가 다음 달에 25bp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번 달 말에 공개되는 고용 지표하고 개인 소비 지출이 어느 수준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음 달 금리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는데요. 3대 지수가 모두 2%씩 떨어졌는데, 저번 주에 트럼프 당선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정을 받았던 자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3대 지수가 모두 올해 많이 상승했다는 부담도 있지만 또한 연말에 산타랠리 기대감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연말 증시는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저번 주 대비 주가가 하락했는데, JPQ와 JPI는 지수 하락분만큼 저번 주 대비 2% 정도 주가가 하락한 것 같고, 다만 디보가 1% 정도만 하락했던데, 그래서 디보는 방어력이 꽤 좋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여하튼 디보는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지면 마이너스로 내려오니까 그때는 조금 더 물을 타면서 수량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을 볼 텐데요. 저는 이번 주에 주식 시장을 보면서 이거 금융위기가 다시 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 코스피가 한 주간 5% 하락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폭락한 이후로 가장 크게 하락했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금요일에는 2400을 깨고 내려가기도 했었지만 다행히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크게 반등하면서 지수가 나락으로 가고 있는 것을 그나마 방어를 해주었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식 앱을 보기가 힘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에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다시 또 많이 팔았는데요. 저번 주에는 1200억 원 정도만 매도하면서 매도세가 약간 주춤했지만 이번 주에 다시 1조 7천억 원을 매도를 했으니까요. 저번 주에 팔지 못했던 것까지 이번 주에 매도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외국인 물량이 정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한국 시장이 크게 하락했지만 다음 주에 크게 반등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이고, 일단은 하락세가 조금 진정되고 2400에서 바닥을 조금 다져주는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은 정말 보기 드문 광경이 나왔었죠. 삼성전자 주가가 무려 7% 상승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광경입니다. 지난주까지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가 이번 주 들어서 엄청나게 가파르게 하락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큰일 났다 이런 뉴스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나 아직 죽지 않았다 이러면서 금요일에 7%를 올렸는데 여하튼 목요일에는 4만원대로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5만원은 사수를 하고 한 주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지만 외국인이 언제 다시 사줄까 이걸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금요일에 외국인이 251만 주를 순매수 했더라고요. 거의 몇 달 만에 외국인이 100만 주 이상 순매수를 한 것인데 아니 호재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일로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장이 끝나고 나온 공시를 보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6시 다 되어서 삼성전자는 자사주를 10조 원을 취득하겠다고 공시를 하였더라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약 300조 원 정도 되니까 10조 원을 매입하는 게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향후 1년 동안 분할해서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여하튼 이런 정보를 외국인들이 미리 파악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금요일에 순매수를 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먼저 3조 원 규모로 자사주 매입을 시작하는데요. 보통주와 우선주 동일한 비율로 매수할 계획이고 이 3조 원은 매수가 끝나면 바로 소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각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주주 환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국내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 봐야 나중에 상속세만 많아지기 때문에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을 원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당연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은 분위기가 약간 미묘한 것 같거든요.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지분을 상속받았을 때 그 상속세를 주식담보대출로 마련해서 납부를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주가가 워낙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담보 비율 아래로 주가가 떨어졌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너 일가도 주가 하락을 방치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당분간은 자사주 매입 효과로 주가 하락을 저지할 수 있을 테니까 정말 오랜만에 호재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우선주 800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마이너스 32%라서 계좌를 보기가 무섭거든요. 2주 정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계좌를 살짝 보고 바로 앱을 종료하고 있기는 한데 여하튼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왔으니까 저도 다음 주에는 일단 100주 정도 매수를 하고 물타기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조금 더 순매수 해주는 게 관찰이 된다면 이제 100주를 더 매수하고 일단 200주 정도 물을 타보려고 하는데요. 최대 300주까지 물을 타볼 생각은 하고 있긴 한데 여하튼 사업 측면으로도 어서 빨리 정상화가 되어서 삼성전자가 다시 국내 1위 기업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SA 계좌를 볼 텐데요. 이번 주는 보유하던 종목들이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바람에 물을 자꾸 타다 보니까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일단 현대차 우선주 이번 주에 5주를 더 매수하게 되었고 그리고 JR 글로벌리츠 주가가 3,000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3,000원 밑에서부터는 50원 단위로 200주씩 매수할 생각이었거든요. 이번 주에 800주를 담게 되었고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도 유상증자를 깨고 주가가 내려오길래 100원 단위로 50주씩 물을 타다 보니까 150주를 더 매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삼성화재를 정리하고 타이거은행 고배당 이 종목을 새롭게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삼성화재와 타이거은행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화재는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3분기 매출액이 5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약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더라고요. 그리고 순이익도 전년보다 29%나 증가하면서 이번 3분기에도 아주 좋은 실적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삼성화재가 밸류업을 발표하지는 않더라고요. 정부 정책을 핑계대면서 밸류업 검토가 늦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었지만 다른 금융사들도 밸류업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현재 삼성그룹 계열사 중에서 밸류업을 공시한 종목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먼저 밸류업을 발표를 해야 그 다음에 나머지 계열사들도 밸류업을 발표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밸류업 발표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삼성화재는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융 종목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다시 금융 종목, 그 중에서도 은행을 매수하고 싶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만은 최근에 조금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대장주인 KB금융을 선택하자니 배당금이 조금 아쉽고, 그래서 그냥 은행 종목들을 골고루 담고 있는 ETF를 선택을 해보았는데, 국내 은행을 담고 있는 ETF 중에서는 타이거은행 고배당 이 상품의 성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선택을 해보았고, 이제 당분간은 매달 분배금을 차근차근 받으면서 수량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바람에 일단 이번 주에 수량을 조금씩 늘리다 보니까 총 500주를 매수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1차 목표 수량을 800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도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더 매수를 하면서 300주를 더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단 800주를 채우면 분배금을 받으면서 일단은 보유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장부를 보면 미국 월배당 세 종목은 그래도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데리고 왔던 두 종목은 평단가 근처이니까요. 주가가 마이너스로 내려오면 물을 천천히 타면서 수량을 더 늘려볼 계획이고,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 ISA 계좌에서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15만 5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 다시 그 이하로 내려온다면 또 추가로 매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아도 이번 주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마이너스가 조금 더 커졌는데 일단은 89,000원부터 10주 단위로 또 추가 매수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와 JR리츠 물을 계속 타다 보니까 점점 ISA 계좌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여하튼 한국 리츠들을 보고 있으면 답답하다는 생각만 들고 있는데 뭐 이런 종목을 선택을 했던 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물은 엎질러졌으니까 일단 이번 주에 매수를 했던 가격 이하로 주가가 빠진다면 다시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최대한 평단가를 낮춰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계좌를 볼 텐데요. 이번 주에도 현대차 우선주 10주 추가 매수를 했고 1000원 단위로 5주씩 매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15만 4천원에 매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삼성전자 물을 타야 되니까 당분간 현대차 매수는 중단할 생각이고, 삼성전자가 물을 타게 되면 현금이 또 소진되거든요. 다음 주부터 SK텔레콤을 조금씩 매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현금 밸런스를 맞추어 놓아야 될 것 같으니까요. SK텔레콤 6만원 이상을 기다리면서 400주를 남겨둔 것인데 여하튼 조금 아쉬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